총리는 과연 정부가 이 제대로 된 변화에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?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왜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와 그 내각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장률이나 특정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는 감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만 우리의 중장기적인 이런 미래,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다소 좀 억제하고 인내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. 저희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경제에 있어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 수출 부문의 경우에는 이 오늘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서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외교 실패의 원인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.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외교,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, 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 또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? 그 결과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저희는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한 그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또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좀 더 당당한 외교 또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외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중국은 또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러한 그 위치로 성장한 이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해서 해야 할 그러한 책무 같은 것이 있다.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심리적인 이 측면은 그렇을지 모릅니다. 정신 승리일지 모릅니다. 그러나 대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운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? 이것이 경제에 대단한 이 불안과 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? 저희는 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러한 쪽에서 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더 과도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봉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한 정책을 지금 전환한 지가 한 5, 6개월 정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당당한 그러한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기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그러한 그 정책이나 그러한 생각은 없고 좋은 그러한 그 관계, 좀 더 성숙한 관계를 가져가겠다.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들이 실수가 아니라 잘한 인터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? 대통령님의 말씀은 사실은 전 정부에서도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은 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.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한미일이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?
그거는 이 일종의 현상 변경을 힘으로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의 그 유엔 헌장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그러한 원칙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떳떳하게 그러한 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. 미국, EU도 중국에 대해서 그 디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 중국과 대결적인 언사와 대결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.